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빰 어원입니다. 오늘은 일본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런 결혼 문화, 그리고 뭐 혼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빰! 일본 드라마 중에 사이코노 리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번역하자면 최고의 이혼이란 뜻인데, 제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드라마를 이렇게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종종 보는데, 내가 보는 취향은 사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 중에서 유명한 거 되게 많잖아요. 뭐 백야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금 한참 JTBC에서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리가라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사카이 마스터 나왔던 게 또 뭐지? 리가라이 말고 뭐 한자와 나오키라던가, 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일본 드라마가 내 스타일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연기를 할 때 조금 과잉되는 느낌, 몰입하기가 힘든 느낌 있잖아요. 좀 오버를 한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뭐 여튼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일본 드라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서도, 근데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일본 드라마들은 대충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뭐 약간 좀 소박한 걸 좀 보거든요. 그래 일본에서도 드라마 보면 이렇게 소박한 걸 잘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뭔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그런 일본의 그런 하나의 문화나 이런 것들, 시대상을 보통 드라마는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특히나 이 최고의 이혼이 저에게는 이게 더 재밌었던 이유가, 이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혼 테크트리를 올라가는 두 커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남일 같지 않고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대가 3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마키요코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이렇게 필모를 보고 그 중에서 하나씩 골라보는 편인데, 그 중 한 명이 마키요코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좀,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게 사람 보는 그런 관점이 좀 다른데, 나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조금 이게 억울하게 생긴 여자를 좀 좋아하고, 그리고 좋게 얘기하자면 좀 뭐랄까 약간 부성애를 자극한 여자 있잖아요. 뭐 보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래서 야야 오늘 밥 먹었나 뭐 먹었노 고기 사줄까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데, 이 마키요코라는 배우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억울하거나 이런 게 진짜 미인이에요. 일본식 미인이라는 느낌 딱 들거든요. 보면 약간 일본 스타일의 미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눈꼬리가 조금 처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에 눈꼬리 좀 처진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걸 봤는데, 여기서도 마키요코가 나중에 나오는 게 남편이 아야노고로 나오거든요. 아야노고 이 사람도 뭐 사채꾼 우시지만 하면 여러 가지 나왔던 배우예요. 진짜 일본 스타일의 배우예요. 전형적으로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남편이 그 혼인신고도 안 하고 계속 바람 피고 다니거든요. 근데 마키오가 그걸 계속 참더라고요. 참으면서 마지막에 폭발하는데, 그때 그 대사, 이렇게 절규하는 대사에서 뭔가 그 뭐라고 할까, 그 일본 여성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감정이 격해져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참는 걸 약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같았으면 저런 상황이 나왔으면 이미 김치로 진짜 싸대기를 한 500만 대는 맞았을 건데, 그걸 꾸역꾸역 참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내가 일본 드라마에서 종종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여자는 이런 캐릭터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일본 여자 스타일이 약간 이런 건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거기 또 다른 커플이 나오거든요. 그 마키오코랑 아야노코 말고 나머지 두 커플이 사실 주인공인데, 내가 얘네 두 명 기억을 못해. 내가 별로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이 두 커플이 뭐가 재밌었냐면,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진짜 평범한 회사원이고, 그리고 아내는 그 도시락집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 여잔데, 맨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놀랐던 게, 그냥 한국이랑 일본이랑 건축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좀 크게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일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본은 전부 다 좁아요. 뭔가 뭘 만들어 다 좁아. 길도 좁고 건물도 좁고, 그리고 복도도 이렇게 갈 때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공간의 가성비를 최대한 살렸다는 느낌이 있는데,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비좁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좁은 원룸에서 둘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저런 데서 산 거야? 왜냐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어떤 커플이 나오는데 그렇게 좁아 터지는 원룸에서 사는 그런 커플을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걸 봤어요. 그 결혼 비용이나 혼수 비용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였는데 2012년일 거예요. 거기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이게 맞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한 번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이 평균 2억 1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6천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이제 3만 불을 넘었지만 일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북아의 부동의 1위잖아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1인당 GDP가 3만 8천 불 정도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도 차이가 나는데 결혼 비용이 오히려 3분의 1 수준이 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라고 찾아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집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그 비용 차이가 다 집에서 오는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본은 뭐 굳이 뭐 이렇게 결혼할 때 집을 해와라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집이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집을 해온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보통 평범한 사람이랑 평범한 여자가 만날 때는 뭔가 그 가정적인 형편에 따라 있잖아요. 남자 집 좀 많고 여자 형편이 안 되면 남자 조금 더 내고 그 반대면 여자 조금 더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이렇게 해가지는 않으니까 결혼 비용 자체를 그냥 6천에 맞추고 봤을 때는 그때는 뭔가 뭐라고 했을까 그렇게 큰 문제가 들지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 비해선 결혼하는 것들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압박으로 오거든요. 물론 뭐 집이라는 게 그 진짜 뭐 못해도 막 2억 5천 3억 이렇게 하는 건데 일전에도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평균 급여 소득자가 딱 100명 세워놨을 때 가운데 딱 자르면 그게 딱 25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제 고객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보고 느낀 게 실질적으로 250만 원이 있으면 그 125만 원, 50%를 저축한 사람이면 그 진짜 많이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5만 원씩 모아갖고 언제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지고 시작한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인데, 근데 나는 집을 해오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야, 진짜 많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들은 장가를 거의 다 갔거든요. 근데 거진 다 집을 다 해갔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간 애가 미친 개였는데, 제 친구 중에 미친 개가 2마리가 있거든요. 뭐 제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한 미친 개가 웅촌 미친 개가 한 놈이 복산동 미친 개인데, 웅촌 미친 개가 얘가 제가 말했던 하늘까지 올라간 놈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지금 뭐 다 있어. 이미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어. 걔는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다 있는데 근데 복산동 미친 개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이렇게 번듯한 직장을 가진 건 아닌데 그 집이 잘 살아요. 그래서 울산이란 동네 자체가 서울처럼 그렇게 큰 부자는 없거든요. 근데 짜잘하게 부자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삼성 정밀화학 퇴직하셔가지고 원룸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투룸이었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게 그 집 장가 갈 때 그 집을 한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해갔어요. 울산에서는 4억 5천짜리 아파트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갔는데 나는 한편으로 이거 보면 서울 사람들 제일 불쌍해. 그러니까 서울에는 4억 5천이면 진짜 다 떨어가는 진짜 개쓰리 같은 아파트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서울 사람 되게 불쌍한데 근데 이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로서 조금 안 됐다 생각하는 게 내 친구들을 보더라도 결혼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친구는 다 했고 포기한 친구는 포기했는데 왜 포기하냐 보면 결국엔 집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이 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이게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결혼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가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남자가 이제 집을 해가고 여자가 혼수를 해가는 그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니까 이 가운데서 집을 해갈 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돈을 모으다가 나중에 해외 나가서 골프 치고 있더라고. 에이, 씨발, 어차피 못하는 건 그냥 청춘이나 불태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 딱 마음이 딱 변하는 친구들이 제 나이 때 되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문제는 내가 이걸 보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그런 집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보증금 200에 월세 뭐 30짜리 원룸에서 둘이 같이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집을 들고 오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화라고 해야 될까? 그걸 하나의 결혼 문화로 이제 굳어진 것들이죠. 여자들도 이렇게 집을 해오란 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안 변할 거예요. 그게 안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 친구 얘기를 또 한 명 하자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직장은 괜찮아요. 근데 집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반반 결혼이 아니라 여자 쪽에서 조금 돈을 더 많이 내서 결혼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주말만 되면 거의 장인 장모한테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고, 그리고 주말 되면 집안일도 거의 자기가 다 해. 왜냐하면 집을 안 해간 게 하나의 원죄가 되어버렸으니까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손해볼 게 없냐면 이 남자가 집을 안 해와도 그 이후에 뭔가 관계에서 우선권을 선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자라면 나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인 그런 진출이 제한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자기 결혼 종료이 됐을 때 자기 좋다는 남자들 많으면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한 놈으로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자기를 의탁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게 자기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혼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일부 일처제 자체가 사실 남자를 위한 제도니까. 그 어떤 하버드 대학 나온 생물학자가 얘기했는데 나도 그때도 그게 진짜인지 아직도 그게 믿을 수가 없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통틀어 가지고 90% 이상의 수컷이 평생 암컷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보면 인간 사회도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자가 이게 돈만 좀 자기가 어느 정도 벌고 그러면 엄청 재밌게 사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당장 이제 내 친구는 아니구나. 아는 사람인데 제 주변에 좀 이렇게 결혼도 일찍 했지만 이혼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혼한 애들 보면 외래 이혼하고 더 잘 사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이런 말 한 번씩 쓰거든요. 반반 병신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랑 멀쩡한 사람이 결혼하면 둘 다 잘 살아기, 멀쩡하게 잘 살아야 정상인데, 근데 한쪽이 병신된 경우가 많더라고. 멀쩡한 사람 둘이 만나면, 한쪽이 결혼하면 병신이 돼. 그쪽 집안이라던가. 그리고, 이쪽 사람이 또 착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한쪽이 병신이 안 되면 또 다른 한쪽이 좀 병신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남자 쪽이 괜찮으면 여자 쪽이 약간 병신 쪽으로 변하고 여자 쪽이 또 괜찮으면 남자가 또 병신으로 변하고 약간 희한하게 이런 부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도 하나의 리스크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 입장에서는요, 항상 그렇잖아요. 가득 찬 사랑을 원하잖아요. 맥시마이즈로 가득 찬 사랑을 원하는데, 남자한테는 남자의 열정은 그런 소모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귀기 전에 진짜 제일 잘해주다가 사귀고 난 다음에 잘해주다가 시간 지나면 점점 그게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편해지면서. 그러면 여자는 말하죠. 오빠 편했어 이러면 오빠는 변한 게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또 이게 뭔가 편해지면 남자는 편해진 사람이 있으면 또 이게 다른 데 겉도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의 습성인 것 같아.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면 그게 본능일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게, 서로가 서로 이게 새로운 사랑을 계속 찾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도 이제 내가 여자라면 말했잖아요. 날 의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내가 애가 낳고 싶으면 나 혼자 낳을 수도 있고 그럼 결혼을 왜 해? 결혼 내가 시대소년 거 왜 한대? 얘가 집을 해온다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 근데 우리가 좀 뭔가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현실적인 부분이냐면 지금 결혼에 대한 허들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과거랑 달리. 그렇게 되면 당장은 다 이득처럼 보여요. 왜? 집을 해올 수 있는 사람만 결혼시장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그 정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뛰어들거나 아니면 그게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반반이라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뭔가 의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있잖아요. 당장 좋아 보이지 모든 게 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허들이 높아지면 그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이미 파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30대 후반 남자 중에서 지금 50%가 결혼을 안 했대요. 이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란 말이야. 물론 그 30대 후반 남자들이 전부 다 집을 못해서 결혼을 못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 와중에 자발적인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높은 허들 때문에 장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결국엔 이 결혼식의 허들을 높인 그 주체가 뭐였냐면 여쪽 카페잖아요. 여쪽 카페에서 그 몇백만 명에 대한 평범한 여자들이 We are the world를 외쳐가지고 그걸 높여놓은 거 아니야. 이런 결혼 해야 될까요? 하지 마세요. 헤어지세요. 이걸 반복을 하면서 허들을 높여놓은 건데 파이가 이렇게 작아지면 정작 이걸 이렇게 놓은 것들은 평범한 사람인데 이 작아진 파이는 누가 먹냐면 차상위 계층 여자들이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어차피 그건 나한테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일전에 말했잖아요.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둘 다 좆대야 끝난다고. 이미 치킨 게임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30대 후반 남자 50% 결혼을 못했죠.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낸 통계로 의하면 여성 1인 가정 중에서 그 소득 수준이 57%가 100만 원을 못 벌어요. 처참하죠.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이미 치킨 게임은 상당수 부분 진짜 진행이 돼 있었고 서로 좆되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 사람들이 아직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헬조선 하는데 헬조선은 지금부터라고. 거시적 경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구조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역대 유례 없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와 함께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또 뭐야,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국가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다 그런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삼성전자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차화정이라고 해갖고 자동차 정유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좀 먹여 살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도 뭐 지금 모든 마탱이 가고 있지만 그나마 버틴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얘마저도 베트남에서 5년 동안 법인세 면제시켜준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지금 근데 되게 웃긴 게 대기업들 다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을 뭔가 사회 악이라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더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잖아. 다 나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대한민국 조직사회가 굉장히 이제 기형적이었는데, 이 기형적인 경쟁이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여자들이 지금보다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사실 항상 그렇거든요. 이 치킨 게임의 끝은 이제 내가 봤을 때 곧 다 와 가나 모르겠는데 좀 오래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치킨 게임이 끝나려면 여자가 높여놓은 허들을 낮춰야지 끝나는데, 이걸 쉽게 낮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낮추려면 여자들이 먼저 이걸 깨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사태의 심각성 자체를. 그래서 언제쯤 내가 봤을 때 깨달을 것 같냐면, 지금 당장 왔을 때 가까운 시일에 국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생산률이 떨어져서 뭔가 되게 힘들어지면, 그때 돼서 그런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중년 여성들의 빈곤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똑같이 뭔가 유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결혼이란 게 남자가 여자를 호강시켜줘야 된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우리나라,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게 일본만 보더라도 안 그렇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뭐 말도 못해. 거기는 생존을 위해서 그게 빨리 결혼을 하자 이런 거야. 거기는 평균 소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동남아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나가도 그래. 미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래.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합법적인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야 되는 딜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또 없는 거야, 중국이랑.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봤을 때 더 심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언제쯤 끝나냐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중년 여성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성을 느끼잖아.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그 허들을 낮출 거예요. 허들을 낮추게 되면 그 다음에서 뭐 타협점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까지 내가 봤을 때 한 10년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땐 늦는 거지.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10년 넘으면 이제, 야, 나 그때 45이란 말이야, 씨.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도 대한민국의 그런 환경 탓이었고, 한국 남자들이 뭔가 여자들은 좀 잘하잖아요. 그것도 한국 여자들의 조련의 결과였고, 우리가 일본 여자 뭐 가스시냐 하는 것도 사실 일본 사회 구도가 그렇게 흘러간 거야.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중년 여성의 빈곤을 먼저 눈으로 봤잖아요. 20년 디플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냥, 야, 우리 힘만 합쳐서 살자. 그런 식으로 되면서 변하게 된 것들이죠. 결국에는 생존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곧은 아니겠다. 결국엔 그렇게 생존의 부분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결혼의 영역 자체가. 그러면 그때 돼서 뭐 거기에 나올 건데, 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지성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성이란 게 있으면 여기서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차상위 계층의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결혼하는 게 맞거든. 사실 힘 합친 게 제일 무난하단 말이야. 둘이 힘 합쳐서 사는 게 제일 무난해. 그게 가장 확실하고. 결혼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늘상 말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리스크가 크고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서로에게 맞는 결혼, 나당 결혼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 나당 결혼을 하려면 제가 강조하는 게 항상 뭐 대화가 통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가치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취미, 공통분모 이거 많을수록 좋고, 생활습관 이런 것도 다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애들, 이런 것들이 충족된 애들이 3명 있으면, 그러면 그 3놈들 중에서, 야, 누가 인서울에 아파트 해올 수 있어? 해올 수 있어. 이걸 고르면 된 건데, 우린 역순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역순으로 일단, 집을 해올 수 있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뭐, 결론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 주변을 보더라도 이 집 때문에 중간에 파토난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적으로 좀 잘 맞아. 대화도 통하고, 공통분모도 맞고,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집만 좀 걸려. 그러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밀어내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게 좋아요.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그냥 살아보자.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은 이런 얘기했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민감한 주제로 온 것 같은데, 뭐 그냥 저는 이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말한 대로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이 유튜브 밑에는 이제 또 이제 성지가 되겠지. 성지가 될 건데, 그때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서 다들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